오픈소스 패러다임의 이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첫 번째인 오픈소스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골드코프사의 사례가 나옵니다. 골드코프사의 사례를 보면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금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금강을 이제 반세기 동안 이제 채광이 중단된 상태였고요. 거기 이제 새로운 사장인 매기완 사장이 그 리눅스를 우연히 어떤 강연에 들어가서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오픈소스적인 발상이 자기 사업에도 통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강을 이제 찾는데 지금 금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맥 안에서 새로운 금강을 찾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갖다가 공개를 해서 옛날에 뭐 금맥을 찾던 로스앤젤레스 뭐 서부 쪽으로 갔던 그런 것과 같이 금강을 찾는 그런 공지를 하는 거죠. 오픈소스적인 마음으로 그것을 공개를 합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숫자의 응모자들이 몰려가지고 결과적으로 매출이 1억 달러에서 9억 달러로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사실 금광 산업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금이라는 것은 다 숨기죠. 자기가 어떻게 좋은 금맥을 발견하면 다 그걸 숨기고 그리고 상당히 폐쇄적인 그러한 사업 영역일 수 있는데요. 네, 그러한 폐쇄적 사업 영역에다가 어떤 오픈소스적인 그 리눅스의 그 개발 과정을 우연히 듣게 되고 그것을 금강 산업에 접목시키게 된 매기완 사장의 안목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공지를 하니까 뭐 엔지니어서부터 학생, 뭐 다양한 사람들의 응모자들이 전부 다 달려들어서 공개된 그 정보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형이라든지 그동안 축적된 골드코프의 어떤 자료들이 되겠죠. 그것을 가지고 금맥을 나름대로 제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했다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얘기하는 클라우드 소싱 같은 개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위키노믹스에 소개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례에 대한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내 이러닝 시장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과연 LMS, 국내에서 이러닝 시장이 이제 LMS인데 여러분들 이러닝 학과에 계시고 그런 것들을 상호 경쟁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결국 좋은가? 세 가지 화두를 먼저 던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때, 뭐 지금도 표준이긴 하지만요, 스컴 표준화에 대한 방향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이 뭐 오픈소스 적 비즈니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지만 뭐 제가 뜻하는 바가 있어서 이런 것을 주제로 한번 설정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오픈소스 패러다임이 수용되기 어려운가? 이런 것, 이 세 가지 주제가 우리가 한번 마음속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언급했던 것 같이 LMS의 상호 경쟁적 개발은 좋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뭐 이러닝 쪽에 개발하는 솔루션 업체 쪽에서 LMS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아마 알고 계신 분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LMS를 주장할 때마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LMS가 결코 어려운 소프트웨어는 아닙니다. 규모의 소프트웨어죠. 너무 다양한 그런 규모의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 학교를 보면은 여러분들 큰 학교에 뭐 여러 가지 뭐 반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또 업무를 보면은 다양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서 사실 그런 그 오프라인에서 매칭되는 모든 기능들이 온라인에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규모가 크죠.
그래서 쉽지만은 규모의 소프트웨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내에서는 한때 이 LMS 솔루션이 사실 또 중요합니다. Content is king and infra is god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도 중요하지만 그 아래 깔려있는 인프라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LMS가 그만큼 이러닝을 언급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화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 쓸 수는 없으니까는 전부 다 필요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러닝 업체 넘어올 때 개발하기 쉬울 것 같은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인프라로 요구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돈이 될 것 같은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다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판매를 하다 보면 결국 규모가 너무 광범위하고, 또 우리나라 소프트웨어가 어떻습니까? 저가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가로 들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유지보수하기가 거의 힘드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것이 뭐 1억, 2억 뭐 호가를 했습니다. 맨 처음에 LMS가 한 5, 6년 전 나왔을 때. 그러다가 쭉 경쟁하니까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3천 정도까지 쭉 떨어졌었죠. 그래놓고 이제 업체들이 다 망해 나갑니다. 그리고 할 업체들이 없으니까 시장의 원리에서 값이 또 조금 올라가요.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죠. 근데 LMS 자체는 결코 발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논리로 접근하기 때문에 서로 경쟁 제품으로서의 LMS를 각각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만고만한 기술들이 상호 견제를 한다고 폐쇄적인 상태에서 발전을 못하죠.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도 했습니다. 국가에서 니들 LMS 공동 개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산자부에서도 한번, 옛날 산자부 시절에도 한번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차세대 LMS에서 캐리에스에서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상호 경쟁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협업을 해서 공유되는 모듈을 만들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것들은 개발자들의 그런 문화와도 관계가 있지만 그 업주들의 어떤 사고가 뛰어넘지 못하는 벽에 부딪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외국의 무들이라든지 사카이 같은 프로젝트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오픈소스적인 생각으로, 사실 소스코드가 한번 개발이 되고 나면은 그 소스코드 자체로서는 무용지물입니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개발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붙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제 우리 사고방식이 만들어 놓은 그 무형의 아무런 가치도 없는 소프트웨어를 보따리 장사하는 업주들이 갖다가 판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선순환적인 그 구도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산업 구조가 생길 수가 없죠. 스콤도 같은 맥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콤이 지금 사실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뜨거운 감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의붓자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스콤이 예전서부터 우리가 선두로 표준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호환성을 담보해가지고 추진을 했지만, 지금은 아주 찬밥 신세를 받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콤이라는 것이 사실 궁극적으로 취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이 좋은 취지가 컨텐츠와 서로 다른 LMS 간의 상호 운용성을 보장해 준다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스콤이라는 기술을 각사가 폐쇄적으로 가지고 이것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도구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그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초기에. 그래서 스콤 자체라기보다는 이것을 상품화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상품의 차별화를 꾀하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프로젝트가 스콤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밸런스가 돼서 맞춰져서 안정화된 시점에 내용들이 적용되지를 못했다는 거죠. 제가 한참 전에 스콤 2004 자문을 보급하는 그 사이버 가정학습에 자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스콤 2004가 갓 나온 시점이었고요. 스콤 1.2가 이제 스콤 2004로 올라갔죠. 그런데 사실 교육적인 기능으로 보면은 시퀀싱이라든지 내비게이션 그런 것들을 빼놓고는 핵심적인 기능들은 스콤 1.2에서도 사실 구현이 다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지 않고 무조건 이제 2004를 활용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정부의 의지죠.
정부의 의지라기보다도 어떤 실무자들이 어떤 실적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추진을 하고 결과적으로 기술이 잘 이렇게 팔로우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업체들이 우리들이 스콤 2004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식으로 과도하게 경쟁을 한 상태에서 제대로 그런 것들 기술도 정착되지 못하고 시스템도 안정화되지 못하고 그런 상태로 진행돼 가는 안타까운 현실들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스콤 패러다임이 사실 수용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먼저 개발자, 사용자들이 전부 다 오픈소스적인 마인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들도 사실 오픈소스를 갖다 쓰면서 그것을 라이센스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얼마 정도 공개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 뿌리를 찾아보면은 대학 입시서부터 유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수능을 해서 점수를 막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저도 자식 중에 이제 고3인 아이가 있는데 하루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다른 애들보다 나아야지 수능을 잘 볼 수 있다, 출세할 수 있다, 그런 말을 언뜻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사실 서로 협력을 하고 협업을 하면서 같이 가는 즐거움으로 그 다음에 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즐거움을 느껴야 되는데 닭장 같은 교실에다 모아놓고 24시간 그냥 공부만을 강조하고 서로 항상 견제하는 것들만 이렇게 주입시키는 그런 교육을 받아서는 건강한 사회로 연결될 수가 없죠. 그런 스트레스를 학교에서는 왕따로 풀고 그다음에 대학교 그다음에 직장 가서는 계속 경쟁 체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즐겁지가 않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걸 알고 그 능력을 갖다가 발휘하면서 서로 이렇게 협력과 협조를 이루어서 어떤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참 어렵지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픈소스를 얘기하면서 너무 장황하게 뭐 인생론 비슷하게까지 나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그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유치원 때 배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유치원 때 배운 것들이 사실 인생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러닝 또는 교육 또는 기업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를 하시는데요. 이런 오픈소스적인 마인드가 결과적으로 가장 기본적이고 쉽고 편안한 이런 마음이 결국 자기 발전과 그 다음에 자기가 소속한 그룹의 발전, 더 나아가서는 국가적, 세계적 발전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들을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